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누군가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할 때 묘한 긴장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재미가 느껴지는 순간 말이죠. 뒷담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오락이자 한국 사회에서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가장 손쉬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얘긴데 로 시작하는 대화는 잠시나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뒷담화의 유효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밀려오는 찝찝한 죄책감, 그리고 내가 뱉은 독설이 언제든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따르죠. 뒷담화는 타인을 깎아내려 나를 높이려는 시도지만 결국은 내 인격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우리가 그토록 뒷담화의 유혹에 취약한지 그 심리적 배경을 분석하고 남을 헐뜯는 대화가 아닌 나를 성장시키는 대화로 나아가는 지혜를 사유해 보겠습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젊은 시절 지독한 독설가이자 험담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지적 능력이 뛰어났고 논리적이었기에 타인의 약점을 찾아내어 비꼬거나 뒤에서 헐뜯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하지만 이 습관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프랭클린이 뒤에서 했던 말들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추진하려던 사업과 정치적 계획들은 평소 그의 험담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타인의 흠을 잡는 말은 잠시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미래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었죠. 이후 프랭클린은 자신의 성품을 개조하기 위한 13가지 덕목 중 하나로 진실과 중용을 꼽으며 험담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만 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누군가 자신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시작하면 화제를 돌리거나 오히려 그 대상의 장점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내 인격을 바꾸는 데 쏟기 시작하자 비로소 세상이 나를 돕기 시작했다. 프랭클린의 삶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뒷담화는 상대를 파괴하기 전에 먼저 나의 그릇을 작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은 남을 깎아내리는 혀끝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따뜻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우리는 뒷담화를 끊지 못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뒷담화는 하향 비교를 통한 자존감 회복 수단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잠시나마 우월감을 맛보는 것이죠. 18세기 프랑스의 도덕주의자 프랑수아 드 라 로슈푸코는 인간의 이러한 심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결점을 발견하는 데는 예리한 눈을 가졌지만 우리 자신의 결점을 보는 데는 눈이 멀어 있다. 타인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이다. 뒷담화는 사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내 삶이 풍요롭고 단단한 사람은 남의 인생을 가십거리로 삼을 시간이 없습니다. 뒷담화에 유혹이 올 때 그것이 내 자존감의 빈 곳을 채우려는 가짜 처방전은 아닌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뒷담화는 종종 집단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 비난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안도감을 얻는 것이죠.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대화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공동체와 개인에게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살피는 과정이다. 무익하고 파괴적인 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 중심을 지키는 것이 인격의 시작이다. 뒷담화로 맺어진 관계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도 욕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뒷담화로 얻은 소속감은 언제 내가 그 타겟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평화일 뿐입니다. 뒷담화가 난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같이 동조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정색하고 반대하자니 분위기를 깰까 두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현명한 중립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장드라 브리에르는 인간의 헛된 욕망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대화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능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언어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결한 품격이다. 누군가 뒷담화를 시작하면 그랬군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정도로 짧게 응대하고 화제를 전환하십시오. 뒷담화라는 불에 땔감을 던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인격의 품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뒷담화가 남의 정보를 다루는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뒷담화는 그 정보를 옮기는 나라는 자신의 수준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남의 험담을 주도했던 사람을 보며 와, 정말 정보력이 빠르고 멋지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내 욕도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서늘한 불신을 느끼시나요?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 뒷담화는 타인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전에 그 말을 뱉은 사람의 평판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남을 헐뜯으며 맞장구 칠 때 느끼는 그 묘한 동질감은 사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끼리의 위태로운 결탁일 뿐입니다. 내가 오늘 뱉은 그 날카로운 말들은 반드시 어떤 경로로든 당사자에게 흘러들어가 관계에 독이 되고 결국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낙인은 당신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뒷담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나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몸에 불필요한 열이 오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타인을 판단하던 날선 시선을 거두고 나를 돌아보는 이완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작가인 찰스 케일러 콜턴은 험담이 남기는 상처와 정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담을 하는 자는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 상처에서 나오는 독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먼저 오염시킨다. 침묵을 지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당신의 인격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가장 고결한 행위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허물을 말하며 흥분했던 감정의 찌꺼기들을 호흡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나는 타인의 인생을 재단할 만큼 완벽하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의 평화와 성장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며 굳어있던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부식시키는 뒷담화라는 달콤한 독약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은 꿀처럼 달콤해서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깊이 성찰했듯이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 날카로운 혀끝이 결국은 나 자신의 인격이라는 그릇을 가장 먼저 훼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독설가에서 인류의 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은 화려한 화술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비웃는 데 쏟았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는 데로 돌린 결단에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하는 말은 결국 내 앞을 가로막는 돌덩이가 된다는 이 뼈아픈 진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뒷담화라는 비겁한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전염시키기보다 당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소화해내는 침묵의 근육을 길러보십시오.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낸 그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언어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결한 품격이자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말은 한번 뱉는 순간 당신의 손을 떠나지만 그 말이 만든 파동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에 돌을 던지는 대신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진정한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또한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술이 타인을 찌르는 칼날이 아닌
상처를 보듬는 연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뒷담화의 찰나적인 쾌감을 이겨내고 누구의 앞에서도 떳떳하며 누구의 뒤에서도 당당한 아름다운 인격의 주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품격이 되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지혜가 되는 찬란한 변화를 기원합니다. 평화로운 시간 되십시오.